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사건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20대가 이제 비투나 영끌로 인해서 이제 청년 파산, 이게 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개인회생, 그러니까 파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소득을 좀 갚는 걸 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해요. 그 20대, 30대가. 이제 기사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사의 핵심 요지는 뭐였냐면, 최근 개인회생 사건이 전반적으로도 급증하고 있지만 특히 2030 세대가 전체 비율 중에 절반이 육박한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비율 중에 2030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청년 도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2020년에 그 비투나 영끌 열풍이 불 때, 그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도 이미 사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이 됐었어요. 물론 이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연구실 같은 데 있었던 친구들 중에 그때 실제로 채굴 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물론 돈을 벌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드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출 등을 끌어 쓰면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됐고, 이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자신이 레버리지로 썼던 부분까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래서 도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마인드에서 비롯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다, 뭐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청년들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전 20대 때는 사실 가난한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급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건 뭐냐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빨리 망합니다. 그거를 정말 소송 사건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쉽게 번다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지 않았고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투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어떤 사업으로서 성공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이든 여러 가지 전문직이든 커리어를 쌓아서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된 노력, 경험, 그리고 재능까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재능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투자로든 어떤 거든 돈을 버는 건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역사가 이를 수없이 증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건 사회 분위기와 연관이 됐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아니라. 물론 사회 구조가 사회 분위기에 연관된다, 이거 영향을 준다, 뭐 이 부분 자체를 뭐 완전히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였냐면 쉽게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분위기가 뭐 한몫을 한 거죠. 뭐 유튜브 영상들도 한몫을 했겠죠.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투자해라 얘기는 정말 많았지만, 투자가 쉽지 않은 거고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예를 들면 워렌 버핏도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봐요. 사실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는데 그분들만 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돈 버신 분들이 조언하는, 그냥 쉬운 건 없다, 투자라는 건 절대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싸그리 무시해요. 언제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그냥 그 굉장히 사탕발림에 가까운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솔직히 팽배했고, 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 주식 투자를 안 하면은 뭐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죠. 특히 가상화폐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비투 영끌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본질이고요. 이제 청년층을 이해하려는 세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냐라는 식의 위로식의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좀 냉정하게 팩폭을 꽂자면, 힘든 것,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 취업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헛된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헛된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비판해야죠. 왜 이거를 무슨 또 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부자 되고 싶었던 거가 그냥 본질인 거고, 삶의 목표나 계획이 없었고 그 모아놓은 돈 또는 빌린 돈을 가지고 그냥 투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목표나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이 했던 게 솔직히 영끌이고 비투였어요. 제 주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이제 영끌이나 비투로 해서 이제 사실 자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가족이 정말 많이 힘들었고, 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뭐 이런 절차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상속재산 파산 절차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 이제 자녀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서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죠. 하나 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회구조가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서 뭐 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뭔가 사탕발림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역사상 어떤 시대에 20대가 돈을 많이 들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나 20대가 부자인 세상이 있었나요? 그리고 힘들지 않은 20대가 세상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고 20대 때 노력한 걸 기반으로 30대, 40대 때 그 쌓아놓은 능력치를 통해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재테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부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거지. 20대가 어떻게 돈이 많아야 되고 항상 취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세상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대 중반 정도는 적어도 넘어야, 그러니까 40대 넘어가야지 사실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정론이에요. 물론 뭐 빌 게이츠나 뭐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창업자인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외인 사례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요. 20대 때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20대 때 쌓아놓은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어도 30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40대 때 사실은 그 결과치를 이루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20대가 뭔가 돈을 가져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런 개념은 정말 전 세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월 2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진짜 일자리가 없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들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물론 이런 거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뭐 공장 들어가면 희망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야근도 엄청 많고요. 사업주들이 어떤 추가 근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도 솔직히 노동사건 계속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게 그건데, 근데 다 누구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나 전문직을 할 수도 없고 누구나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월 200 정도를 버는 게 20대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좋은 직장에서 시작할 수 없고 차례차례 월급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직 준비를 하면서 뭔가 공부를 또 새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커리어를 옮기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 물론 또 이 얘기 하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솔직히 커리어 업그레이드 하기 힘들다.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워라밸 좋은 직장만을 찾고 있으면서 아무 돈도 안 버는 게 정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절망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월 200만 원 정도로 당연히 시작을 할 겁니다. 당연히 시작을 하지만 점차 어떤 다른 노력, 뭐 재테크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녁에 다시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세상이 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같아요. 뭐 20대도 잘 살아야 되고 30대도 잘 살아야 되고 40대도 또 잘 살아야 되고 50대도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이런 세상은 사실 올 수가 없고 이런 세상에선 절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아마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언론에서도 맨날 달콤한 얘기를 하고 20대가 불쌍하다. 근데 20대가 안 불쌍한 세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이제 어렵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본질을 항상 좀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거랑 투자를 잘못한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20대에 대해서 은행의 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좀 쉽게 나갔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투자는 솔직히 개인의 책임이지 구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려면 이제 고용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영끌비투르라는 거를 사실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투자를 권유를 해서 주변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더라도 이거는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주변인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그냥 편승해서 자신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구원하겠다고 여러 가지 지원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그나마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저는 사실 투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는, 제가 20대 초반 때 대학에 들어가면서 주식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공부랑 노력을 쏟아 부어야지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들한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는 대부분 유사한 구조예요. 노력 없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막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이 됐다. 뭐 1억이 됐다. 이게 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패턴과 사실은 유사한 거예요. 잘못은 사기꾼이 한 것이 맞고요. 당연히 뭐 그거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안 만나기 어려워요. 사기꾼이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사기꾼을 안 만나기 어렵고 주변에서 잘못된 조언이나 잘못된 그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다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능력이나 통찰력을 기르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